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주목하고 계신 기업이죠. CP 시스템. 이 기업에 대해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정말 방대한데요. 기업 분석 보고서부터 최신 뉴스, 재무 상태, 또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제안까지 이걸 다 녹여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CP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투자 매력도는 어떤지 이걸 좀 명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어제 2025년 9월 10일이죠.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꽤 하락했죠. 네.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경쟁력, 그리고 재무 상태는 건강한지, 또 미래의 성장 가능성, 물론 잠재된 위험 요인까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보죠. 좋습니다.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이게 투자 결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연결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럼 어제 주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CP 시스템, 이 퍼즐을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볼까요? 1993년에 설립됐고 부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부산이군요. 네. 주력 사업은 산업용 특수목적 컴퓨터 그리고 주변계기 제조 판매인데요. 특히 그 케이블 보호하는 장치들 있잖아요. 케이블 체인이요. 로봇팔 같은 데 많이 쓰이는? 맞습니다. 케이블 체인, 또 플렉스블 튜브, 커넥터. 이런 제품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플라스틱 케이블 보호 제품 이걸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이에요. 예전엔 이게 주로 수입품이었거든요. 원래 수입에 의존했었군요. 네. 근데 CP 시스템이 자체 기술력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죠. 이게 벌써 업력이 30년이 넘었고 특허도 4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30년 업력에 특허 43개면 정말 탄탄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ISO 9001, 14001 같은 국제 품질, 환경 인증도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 시스템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국내 케이블 체인 시장에서는 선도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기술력, 품질 다 인정받고 있는 거죠. 네, 국산화 성공, 기술력, 국제 인증까지. 기본기는 확실히 갖춘 회사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실제 성과, 즉 실적과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자료를 보면 2024년 연간 매출액은 한 204억에서 213억 원 사이. 200억대 초반.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32억에서 33억 원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실적도 나와 있는데 매출 102억 원에 영업이익 12억 원. 상반기 100억 넘었군요. 그렇죠. 재무 건전성 쪽을 보면 이게 또 주목할 만한데요.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6.13%밖에 안 됩니다. 6.13%요. 와, 굉장히 낮은데요? 제조업체인데? 네, 맞습니다.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죠. 그만큼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다, 빚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은 정말 뛰어나 보이네요. 네, 유동자산도 224억 원, 현금성 자산만 해도 87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단기적인 자금 운용 능력이나 혹시 모를 위기 대응 능력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금도 꽤 확보하고 있군요. 네, 근데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자료에 보면 2024년 연간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 마이너스 28.40%로 좀 부진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마이너스 28%요? 그리고 2024년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자료 간에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자료는 33억 흑자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NA, 산출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PER 산출 불가. 보통 순이익이 적자거나 아주 작을 때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안 나와 있지만 통상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2024년 실제 수익성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과거 특정 시점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네. 다만 긍정적인 건 2025년 상반기에는 순이익 9억 원을 기록하면서 확실히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죠? 네, 2024년 실적 관련 불확실성은 염두에 두되 낮은 부채 비율과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은 분명 긍정적이네요.
자, 그럼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료들이 제시하는 성장 스토리를 좀 보죠. 첫 번째 키워드가 조선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HD 현대사모, HD 현대미포 같은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선박용 특수 케이블 체인을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선박용이면 좀 더 특수한 사양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참여가 아주 구체적인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스가요? 그게 뭐죠?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 조선산업 부흥을 위해서 한국이랑 미국 정부가 협력하는 프로젝트인데요. CP 시스템이 여기에 참여해서 건조되는 대형 자동차 운반선, PCTC라고 하죠. 6척에 들어가는 특수 케이블 체인 공급 및 시공 계약을 따냈습니다. 와, 6척이면 규모가 상당하겠는데요? 단순 공급이 아니라 시공까지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 부품 납품이 아니라 난연성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고정밀 제품을 제공하고 케이블 포설이랑 전기 공사까지, 그러니까 통합 솔루션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훨씬 높죠. 아, 그럼 매출 증대 효과가 꽤 크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조선업황에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확실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조선업 기대되네요. 그럼 두 번째 성장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는 글로벌 IT 시장, 그중에서도 클린룸 환경 쪽입니다. 클린룸이요? 반도체 공장 같은 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로 유명한 폭스콘 있죠. 그 폭스콘의 중국 선전 공장에 고사양 지클린 체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지클린 체인. 이름부터 클린이 들어가네요. 네, 이 제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생산 라인처럼 아주 높은 수준의 청정도가 요구되는 환경에 특화된 겁니다. 미세한 먼지 입자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곳이죠.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일의 아주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PA로부터 ISO 클래스 1등급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클래스 1등급이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클린룸 장비 부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청정도를 공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완벽한 수준의 청정도를 요구하는 거죠. 이건 CP 시스템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기술적 혜자가 확실하군요. 조선 IT에 이어서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방위 산업이네요. 네, 자주포의 탄약 자동 보급 차량 같은 방산 장비에도 케이블 체인을 납품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 방산까지요? 네, 이건 특정 산업 경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일리 있네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그러니까 국산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이나 조립 유지 보수가 좀 편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지사를 설립해서 아시아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북미나 유럽 쪽에서도 매출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모습이군요. 조선, 첨단 IT, 방산까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주가, 그리고 시장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2025년 9월 10일 종가가 2,595원이었죠. 네, 마감가가 2,595원. 전날보다 6.66%, 185원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360억 원 수준이고요. 이 하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하락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 전날 9월 9일 상황을 봐야 합니다. 아,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9일에 바로 그 MASKA 프로젝트 관련해서 핵심 조선사와 특수 케이블 체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아, 하루 전에 급등을 했었군요. 네, 하루 만에 아주 가파르게 오른 거죠. 그러니까 10일의 하락은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뭐랄까, 급등 후의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단기 차익 실현. 거기에다가 어제 10일 주식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조정을 받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것도 하락폭을 키우는데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호재성 뉴스에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시장 분위기까지 겹쳐서 조정을 받은 거네요. 그럼 이건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CP 시스템은 시장에서 주로 어떤 테마와 좀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편인가요? 이런 테마 연관성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니까요. 네, 중요하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테마와 관련이 깊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조선기자재 테마죠. 선박용 케이블 체인 공급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네, 조선기자재. 둘째는 자동화 로봇 테마입니다. 주력 제품인 케이블 체인 자체가 공장 자동화 설비나 로봇의 핵심 부품이니까요. 아, 로봇 관련주로도 묶이는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방위산업 테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주포 관련 납품 실적이 있기 때문이죠. 조선, 로봇, 방산 이렇게 세 가지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 주가는 국내외 조선업황이나 관련 정책 변화, 또 글로벌 IT 기업들의 설비 투자 동향,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 발전 추세,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 정부 정책이나 예산 변화 같은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변수가 많네요. 네, 실제로 어제 11장 초반에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때 CP 시스템 주가도 잠깐 오르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테마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마 연관성이 뚜렷하다는 건 그만큼 관련 산업 뉴스나 동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CP 시스템 투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좀 따져봐야겠죠. 자료들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을 꽤 강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핵심 기술력, 특히 국산화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 IT 방산으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또 MAS GA 프로젝트나 폭스콘 공급 확대 같은 그런 명확한 성장 스토리, 2025년 상반기 흑자 전환에다가 아주 뛰어난 재무 건전성까지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기회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네,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보입니다. 특히 그 기술적 해자, 그리고 구체적인 수주 계약 같은 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그렇죠. 실체가 있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항상 동전의 뒷면, 즉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주요 리스크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첫째, 특정 소수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입니다. 아, 특정 고객 의존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해당 고객사의 업황이나 발주량이 변하면 CP 시스템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요 고객과의 거래가 줄거나 끊기면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건 좀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과거 재무 구조의 불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4년 ROE 부진이나 PER 산출 불가 이슈 외에도 일부 자료에서는 과거의 유상증자 가능성이나 신용 상태에 대한 우려가 언급된 적이 있어요. 현재 재무 상태는 매우 양호하지만 과거 이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해야겠군요. 네, 셋째는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환율, 관세 정책 변화 같은 외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 원재료가 아마 플라스틱, 수지로 같은 걸 텐데 이 가격 변동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죠.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네. 넷째는 기술 기업의 숙명 같은 건데 신기술 개발이 좀 늦어지거나 경쟁사에 비해서 기술 우위를 잃게 되면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리스크입니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 네, 마지막으로는 주가 자체의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에서 봤듯이 특정 뉴스나 테마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에는 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인지해야겠군요. 기회와 위험이 상당히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추가로 고려할 점이 또 있었죠. 2024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 산출이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PBR, 주가순자산 비율은 1.29배 수준이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야겠고요. 또 하나, 이게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대주주인 주 SBC 지분율이 75.40%로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분율이 상당히 높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통 주식 수가 전체 발행 주식의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유통 물량이 적은 거죠. 네. 유통 물량이 적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사거나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유동성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동성 문제도 있군요.
자, 이렇게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이 자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있나요? 네, 제공된 자료들은 투자 기간, 그러니까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라는 조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MASGA 프로젝트나 폭스콘 공기업 같은 성장 스토리가 진짜로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분기별 실적 발표 같은 걸 통해서 꾸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적 확인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인 가격 전력 제안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급등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해서 한 분석에서는 2,000원에서 2,300원 사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2,000원에서 2,300원. 네. 반면에 다른 분석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1,700원에서 1,900원 사이를 매수 고려 구간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석가마다 제시하는 구체적인 가격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의견이 좀 다르네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손실 제한선, 즉 스탑로스를 명확히 설정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800원이나 1,600원 같이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또 전체 투자 자금 중에서 CP 시스템에 투자하는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절 라인 설정과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나 자료에 제시된 전략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이 목적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CP 시스템이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본 것 같습니다. 케이블 보호 장치라는 어떻게 보면 작지만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 IT, 방산 같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국산화 상공이라는 어떤 기술적 자부심,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전 의지가 엿보이는 기업이었습니다. 네, MASGA 프로젝트나 폭스콘 클린룸 진출 같은 아주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가 있는 반면에 또 특정 고객 의존도라든지 과거 실적의 불확실성, 또 높은 대주주 지분율 때문에 생기는 유동성 문제나 주가 변동성 같은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네, 어제 주가 하락이 단기 조정 마무리 국면일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시작일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을 통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는 오늘 당신이 제공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 양면성을 최대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CP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고 당신만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신의 통찰력에 달려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CP 시스템의 핵심 기술, 그러니까 극한의 환경 변화 속에서도 내부의 중요한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 케이블 보호 기술이 말이죠. 만약에 인류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 예를 들면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심해적 기지를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극한의 온도 변화와 방사선에 노출되는 우주정거장 같은 곳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와, 심해기지나 우주정거장이요? 네,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 기업의 기술적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미래의 잠재력을 상상해 보는 것, 이것 또한 투자를 넘어서는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기술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